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이런 제목을 보고 영화를 선택을 하시다니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엄마가 이 제목 보자마자 이거 보면 죽는 거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장르가 아닌 굉장히 이제 캐릭터들과 스토리 라인 그리고 사건 전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영화 잘 보셨어요? 네. 토요일에 그 영화 보셨는데 오늘은 진짜 개봉 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을 이 자리에 모실 텐데요. 자리에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배우님과 그리고 영화를 연출하신 이윤석 감독님 들어오세요. 네. 네,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다시 박수 한번 크게 드릴까요? 일단 이렇게 또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이 좀 아프세요. 여러분이랑 약속을 하셔가지고 또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요즘 보시죠? 무쇠소년단. 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는 보면서 내내 내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촬영하시다가 좀 약간 몸살이 나셨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일 텐데도 관객들이랑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좀 박주연 배우님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정윤 역할 맡은 박주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촬영이랑 이렇게 오프런들이 너무 복이 많고 감사하게도 일이 많아서 그걸 제 몸이 버티지 못했나 봐요. 지금 대회가 다음 주라 네. 제가 지금 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저 운동 대회 생각밖에 없는데 또 여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께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제 시즈니 분들과 팬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무리한 건 아니고 저한테는 또 이 자리가 저한테는 힘이 되니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의 박수를 좀 크게 한번. 또 이렇게 촬영이 무쇠소년단이 남아있는데 좀 빨리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네, 감독님께도 인사를 듣겠습니다. 또 첫 번째 연출작을 연출하신 신인 감독님이신데요. 이 영화로 여러분들과 한층 가까워지고 다음을 또 기다리게 만드는 감독님이십니다. 이윤석 감독님께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주연 배우가 말했듯이 무대 인사 가면은 사실 환호성이랑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기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저께 첫 번째로 작가님이랑 한번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했던 게 되게 마음도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무쇠소년단 오늘 방송도 하니까 이거 듣고 집에 가셔서 5시 50분에 무쇠소년단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쇠소년단 홍보까지 같이 또 감독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이 영화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카노가즈아키 일본 소설가이고 13계단 데뷔작으로 에도가 란토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추리 소설가의 굉장히 미스테리 스릴러의 굉장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님이 오늘 오셨어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영화를 같이 보셨어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작가님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이 영화가 초청이 돼서 그리고 관객상을 받고 또 이렇게 박지원 배우님이 배우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는데 그때도 작가님이 영화를 보셨고 그 원작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감독님께 작가님과의 좀 인연을 어떻게 이 작품을 좀 그러니까 소설을 접하게 되셨고 그리고 작가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우선 이 원작 소설을 접한 거는 그 이 작품을 만든 미스터리 픽처스라는 회사의 응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고 그때 처음 읽었었고요. 근데 그 전에 저도 13계단이랑 그다음에 그레이브 디거라는 두 작품을 읽었었기 때문에 박간호상이 쓴 소설을 가지고 내가 영화화를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 그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소설을 읽기 전에 또 시나리오가 그 전에 완성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같이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각색을 해나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서 지금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이랑 뭐 인연은 이제 처음 그때 부천영화제 때 뵙고 사실 원작자분이랑 감독이랑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경우들은 꽤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완성 전에 한 번 뵙고 완성 후에 한 번 뵙고 이 정도였는데 부천영화제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약간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작가님의 그 창작의 비밀까지는 아닌데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오늘도 영화를 보러 오셨지만 어제도 보셨고 내일도 보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를 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보기에도 봤는데 혹시 원작자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감독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영화의 품평. 뭐 몇몇 장면들을 뽑아주셨는데 뭐 어저께도 약간 그런 오프 채팅방에 질문이 있어서 어떤 장면이 네. 제일 인상 깊으셨냐 했는데 저도 되게 그거 찍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기훈이랑 이 둘이서 취조 장면이라고 할까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되게 심플하게 찍긴 했는데 되게 금방 찍었고 또 주연 배우가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간 중에 다 정윤이긴 했지만 그날 유독 정윤을 보였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오늘처럼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힘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나왔던 것 같고 되게 집중적으로 세팅도 되게 심플하게 해서 그 촬영 감독님도 금방금방 찍어주셔서 되게 몇 번 테이크 안 가고도 또 곽시영 배우가 또 워낙 잘 받아주고 해서 네. 그 부분을 좋게 보셔서 저도 되게 기쁘게 네.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 원작자가 이제 본인의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극장에서 볼 수 있는가 아마 기록갱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가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박수를 다시 드릴까요? 네. 오늘 시나리오 쓰신 작가님도 오셨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우연히 네. 우연히 뵀어요. 한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기 감독님이 앞에 나와 계시지만 지금 이 영화의 시작이었던 원작자와 그리고 이 영화를 또 이렇게 그 영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시나리오 작가님까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지구입니다. 박지원 배우님 굉장히 또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 힘이 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원작자도 계시는데 처음 접하신 게 원작이었어요? 아니면 시나리오 버전이었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요. 근데 이제 워낙 추리소설, 미스터리 스릴러로 유명한 맞아요. 분인데 저도 스릴러로 읽었거든요. 네. 이거는 엄청난 긴장감과 누가 범인일지 모르는 그런 속도감이 되게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처음 만날 때 우리 그 얘기 되게 오래 했잖아요. 나는 막 조금 잔인하거나 혹은 조금 네. 스피드 있게 푹푹푹푹 가야 될 것 같은데 배우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감독님은 정윤과 준우의 여정이 그 스릴러 안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여정이 나는 더 아름답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 이제 또 설득이 되고 공감이 가서 조금은 원장님이 쓰신 어떤 조금 살벌한 느낌이 약간 예쁘게 변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작자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부천국제영화제 때 보시고 우시길래 F인가 네, F가. 예쁘신가.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왜냐면 원작자는 이 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뭐 결말이 우리가 뭐 약간 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관통선은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신가 네.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네. 지금 작가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오셨으니까 질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아니 엄청 우셔. 네. 제가 마이크를 가져갈까요? 작가님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관객분들마다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나는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물어볼게. 좋습니다. 목소리도 들어보고 괜찮네. はいまず自分が涙を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原作にはないチョン・ヨンさんが書いてくださった場面ではいそのヒロインの姿が過去の自分に一致してた自分もあのように非常に生活に苦しんで苦しい生活を送っていた時期がありまして自分のことのように感じられた。 약간 어제 GV에서도 잠깐 나왔던 말이긴 한데요. 이제 원작에는 없는 부분들이 영화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작을 보고 이제 시나리오화 시켰던 정영 작가님이 만들었던 정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본인의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카노상이 지금은 되게 유명한 소설가시지만 데뷔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했던 부분이 너무 정윤의 지금 현실과 너무 막 같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あと一個原作も実は終わり方だけ可愛くしたくて可愛い終わり方にしてありますので映画は非常に正しい解釈だと思いました。 원작도 사실은 이 제목이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잔혹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딩은 굉장히 귀엽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제 소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은 좀 귀여워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예쁜 장면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잘 해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왜 또 이렇게 어느 포인트에서 영화가 또 소설과 차이가 있는지도 알 것 같은데 엔딩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사실 마지막에 여기선 준호와 정윤이 굉장히 쿨하게 그냥 헤어지지만 그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결혼 사귀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님 왜 그 부분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을 하는데 좀 두 분에서 약간 시즌이 의식하시는 거예요. 감독님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면은 사실 준우가 재현으로 캐스팅되기 전에 제가 이제 코티를 좀 미리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재현과 주연 배우가 들어오면서 너무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와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건데 사실 둘이 사귀거나 이런 하루를 겪었다고 해서 뭐 호감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같이 걸었던 동료로서 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그 시즌2를 의식은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찍을 때는 사실 누구를 의식하고 찍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런 평가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아이돌 친구가 나오니까 조금 이쁘게 찍는 게 아니라 슬로우 모션 거 아니라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것도 다
첫 장면에 정윤하고 수미상관으로 맨 마지막에 도돌이표 돌듯이 수미상관.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원래 있었던 콘티브인데 이제 네.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네. 보였을 뿐인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 장면에 왜 그 사귀자는 말을 안 했냐 네. 이거는 그 사귀는 게 종착점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관계 완성일 수는 있겠지만 이 네. 둘은 그런 완성보다는 서로 스쳐 지나가서 또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동료로서 친구로서 네. 그렇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제가 확실한 건 알 것 같아요. 작가님 F고 감독님 T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어저께도 계속 그 T라는 네. 네,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의 그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청춘의 그 어떤 그 모습, 어려웠던 시절에 그 전곡을 찔러서 눈물 포인트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저도 느꼈던 거는 그 주의했던 게 장르 안에 어떻게 그 지금 청춘의 모습을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 좀 감독이 케어올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만드시면서 타임 리미트라는 그 장르적인 어떤 그 재미 그리고 긴장감, 서스펜스도 있지만 이 인물들을 좀 어떻게 녹여내고 싶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너무 잔혹하지 않은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보이고 싶어 하셨던 그 의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각색하실 때 그 얘기 그리고 포인트를 두셨던 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정현 작가님이 써주신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카노 상이 쓰신 단편의 거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연출만 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안에서 좀 정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범인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야기니까 추리물을 기대들 많이 하고 오실 텐데 그것 또한 배반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보여줄 때 제가 이제까지 일본에서 찍었던 단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이야기라든지 여성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뤄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르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의 동호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게 정윤이라는 여성 캐릭터 자체도 사회에서 소외돼서 계속 쳇바퀴도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스토커남이 아닌 거로 밝혀지지만 중간에 나오는 림종혁이라는 인물도 원래 이제 림종혁이라는 거는 본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작가님 소설에도 해외에서 온 노동자를 쫓아놓았었는데 그 연출부 친구들이랑 얘기를 계속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을 돌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특성도 있어서 아 그럼 임정혁이라는 인물을 해서 그 인물조차도 그 정윤한테 정윤이 편견을 갖고 보잖아요. 그 사람이 스토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준우조차도 예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밤에 이제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저희가 뭐 예산 때문에 엑스트라를 넣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넣자고 했는데 빼자. 그러니까 빈 공간 안에 이 인물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약간 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밤의 여정 자체는 낮에는 리얼리티가 있는 현실이고 밤의 여정 자체는 이들이 겪는 어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굉장히 말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사악하게 마이크를 자꾸 들이면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금 감독님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회 안에서 소외된 여성을 그리고 청년 세대 어떤 고충 같은 것들도 분명히 담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주현 배우님은 그 정윤을 어떻게 좀 그 공감을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원작에서는 사실 25살 여성이고 일본 사회 특성에 맞게 프린터적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훨씬 좀 이제 그 몇 살 정도 이 영화 버전에서 맞춰 30살이고 한국 사회에서 그 가족의 어떤 문제도 떠안고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동으로도 앞으로 더 좋은 세상 꿈꾸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캐릭터 자체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무겁고 그 무거운 현실,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안에서 나의 죽음의 고지까지 듣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찍는 동안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네, 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물을 조금 무겁게 가져갔던 이유는 그런 무거운 인생을 가까스로 버티는 인물이 저런 대사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고요. 그리고 원래 엄마에 관한 혹은 가족에 관한 설정들이 대본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 가족은 어떻게 된 거며, 네. 근데 저는 그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나에게는 가족이자 친구이자 어른, 좋은 어른이었으면 네. 좋겠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좀 없애야 했어. 네. 근데 뭐 어차피 그 가족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배우와 감독님의 대화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다 없고 엄마랑 같이 살지만 맞지 않고 어쨌든 성공만을 원하는 그런 엄마, 공부 잘해서 이렇게 뭘 하고, 그치만 그게 뭐 의인의 법대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수준에 맞게 살아를 강요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혼자 내 인생을 살겠어 해서 독립을 해서 일을 한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힘든데 그 장면이 앞에 초반에 몽타주처럼 짧게 지나가는데 저는 가장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 힘든 청춘을 저 또한 작가님처럼 겪어보기도 했고, 그 힘든 청춘의 시간을 내가 굳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와 죽겠다, 와 이거 못해보겠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해내지만 그 힘듦은 전달이 되게, 그래서 되게 표정이나 뭐 우는 감정도 없고 네. 뭐 하면서 하기 싫어한다도 없고 그냥 몸이 그냥 조금 뻐근하고 이 정도가 최고의 표현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뭐 이 아이를, 정윤이를 영화 시작부터 불쌍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고 싶진 않았어요. 관객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캐릭터 설정만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은 누군가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을 때 너무 잘 살고 있어 내가 만약,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았어 나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가진 꿈, 그리고 얻고 싶은 뭔가 명예 이런 게 없다면 그 말은 나에게 더 임팩트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조금은 무거운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배우가 같이 합류하면서 이 그 디테일들이 훨씬 살아났고 또 설득력 있게 그 만드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업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 같이 박주연 배우님이랑 작업을 하시면서 옆에 비록 계시긴 하지만 어떤 점이 또 그 강점으로 다가오셨고 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았던 어떤 지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민망하게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가 나오신 건가? 네, 부인분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 네. 아 진짜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잘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쓰셔서 가시는 거 아니시죠? 아 예. 네, 재밌다고 합니다. 네. 약속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 주연 배우랑은 처음에 이제 캐스팅 때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만나봐야 그 결을 안다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주연 배우가 나왔던 출연작들의 이미지들이니까 실제로 만나봤을 때 또 다른 느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주연 배우가 되게 철저히 분석을 많이 해오는 스타일이라 네. 그 현장 안에서 저랑 뭐 얘기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패턴을 두 패턴 찍어본 적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가진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제가 가진 방향성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조율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연출하시는 방법들이 백일백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우한테 많이 맡기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저희가 AI로 영화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와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를 찍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잔혹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역할은 당연히 그 사람 쪽으로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박주연 배우가 아닌 다른 배우가 했으면 또 그 배우한테 그 가까이 가는 저기 정인이 됐어야 되는데, 뭐 주연 배우가 그 해석해온 바들이 다 거의 그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좀 틀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해나갔죠. 톤 조절. 근데 이제 또 워낙 영민한 배우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걸 저기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연기를 해줘서 전 연출으로서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또 박주연 배우와의 작업 과정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굉장히 그 로드무비라는 어떤 그 하룻밤의 형식 안에 비주얼라이징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좀 상징적인 것들을 좀 숨겨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와 그 정인의 관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앨리스와 그 시계토끼, 그걸 사용한 어떤 골목을 다니면서 드는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 것도 그렇고, 클럽 이름이 메이즈 클럽이에요. 네. 그것도 좀 의도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로라는 것에서 이 빠져나올 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곳을 안식처로 어떤 부분에서 삼았던 그런 것들, 그 부분들을 좀 의도를 두신 것 같은데, 숨은 의미들을 그렇게 좀 설정하시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좀 원래 좀 이런 그 것들을 좀 좋아하시기도 하셨는지, 여러 가지 설정에 있어서 감독님들이 신경 쓴 디테일들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연출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스태프들한테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근데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게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전체적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 자체의 테마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이들의 여정 자체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그 글을 영상화 작업할 때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정할 때 되게 쉽다기보다는 이제 제시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술 감독님이랑 그 클럽 이름 정할 때도 메이즈 클럽을 합시다. 그래서 명함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텍스트 디자인도 그런 식으로 좀 했어요. 미로의 네. 연상되기에 대해. 네. 그래서 뭐 이야기 안에 그것들이 메타포로서 녹아 들어가 있으면 풍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메타포가 본 내용, 그 플롯 안에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반전이 되는, 과연 왜 이런 연쇄살인이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여성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에 정유는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살아가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기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그 여성이 특히나 이제 그 클럽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이라면은 자기 그 표현 수단에 의하면 갱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교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굉장히 몹쓸 인간이라고 규정짓는 데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님께서 이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편견에 처한 인물을 연기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그 인물을 살아야 하는 입장으로 연기할 때 그런 부분, 여기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건 다 프리 단계에서 준비할 때 네. 준비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막상 연기가 들어가면 정은이로 살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다른 것들은 잘 안 들어오고 그 씬, 그 하루 그리고 전후 씬의 연결이 매끄러워야 하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정은이의 어쨌든 정은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짧은 부분을 보는 건데 그래서 또 여기서 좀 리얼리티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그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막상 촬영할 때. 네. 그 분석은 영화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하고 또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은 진짜 정신이 없긴 하죠. 굉장히 빠듯한 또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한순간 내가 긴장을 하지 않고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더 예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긴장이 풀리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놓쳐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지금 한 연기들이 놓친 거 없이 100%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글쎄 저는 약간 너무 긴장이 없고 뭐랄까 되게 재밌게 현장을 가는 사람이라서 그게 뭐 오래 사는 성격이긴 하죠. 근데 뭐랄까 좀 끝나고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 씬을 찍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공허함이 더 컸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제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현장이든 사실 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얘기하기를 듣다 보니까 워낙 그 현장에서 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긴장 없이 원 없이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박수 한 번만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이제 또 나누는 동안 그 단톡방에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또 관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이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네. 60년 후죠. 네. 할머니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 박주연 배우가 분장한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님께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시죠? 네.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씬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60년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받으면서 죽는다라는 걸 준우가 바뀐 미래를 본 건데 나는 그 씬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했거든요. 아예 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죽긴 죽는 거잖아. 근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요즘 100세 시대에다가 뭐 60년 후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결말을 지어버리시더라고요. 튀셔서. 네. 쌍티 지금 보니까. 되게 영화의 연출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거 앨리스와 시계 토끼부터 해서 파란 옷 뭐 저랑 대화할 때는 와 엄청 감성적이고 섬세한 부분들이 진짜 많은데 티나는 거 그러니까 또 달라요. F가 생각하는 감정과 이런 디테일한 섬세함들과 약간 T가 생각하는 건 달라.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오, 아니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우리 둘이 너무 볼 때마다 뭐 어떤 씬을 찍으면 감동을 받기도 하셨거든요. 네. 혼자 막 울컥울컥 하셔서 모니터 뒤에서 눈물을 훔치시고 이야 그런 분이 60년 후에 너는 저걸 이렇게 일단 죽이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씬이 뭐 좀 약간 시간 관계상 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내 나름에 아예 그 둘의 미래는 열렸으면 좋겠는데 네. 닫아버리셔가지고 네. 일단 뭐 네. 감독님 뭐 좀 첨언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이것도 이 얘기하면 또 T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죠. 아니 영화계의 T가 희귀해요. 네,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님 이야기가 오늘 하나하나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는 운명이라는 건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90년 후에 죽는 게 확실하다면 그 안에서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될 뿐이지 네. 기본적으로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유도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90년 후라는 게 설정이 되면 네. 타임리밋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살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운명론이지만 그게 정해져 있으면 또 이렇게 그 동력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네. 뭐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시한부니까 그거는 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나 앞으로 60년 후에 죽는다고 저한테 만약 선고가 내려지면 저는 계획을 철저히 T니까 T니까. 이때는 이걸 하고 해서 90년 후에 죽기 전에 이런 걸 먹고 죽어야겠다. F는 지금부터 이렇게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네. J는 또 그건가요? J죠. 계획적. J가 그 계획적인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픈 아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다음 질문을 네. 연결해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고지를 배우님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배우님의 또 이렇게 또 F적인 성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F적인 대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부터 공개되고까지 정말 한 100번을 받았어요. 6시간을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냐고. 사람이 피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저는 일단 가족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덕덕이 보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마지막으로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제일 최근의 답변이 그거일 거예요. 게임 하겠다고. 그냥 재미있는 거 하면서 뭐 전전긍긍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죽는 거라면 저는 게임 하다가 조용히 가는 게 이게 아니 가히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 요즘 약간 전염되나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전 T가 아닌데. T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네. 또 다른 질문을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몇 분이 하셨어요. 그 손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감독이 극 중에 메이즈에서 앨리스로 일할 때와 준우와 범인을 찾을 때 정윤의 손톱이 동일한 틸그린 컬러인데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네, 손톱의 그 틸그린 컬러에 대한 질문이 몇 분 있으셨습니다. 네, 그냥 그냥이라기보다 뭐 이제 이 정하는 데는 뭐 미술관이랑 의상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정하긴 정했는데 그거를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제가 댓글도 T니까 다 찾아보는데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내일 할 시간이 없냐 그런 게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를 꾸미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정민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주연 배우가 엄청 이렇게 계속 해서 갈라지게 만들어 놨는데 네. 잘 표현이 좀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서 제일 사치 부릴 수 있는 네. 이 친구는 그것밖에 없고 근데 사실 그거 다이소 가서 그쵸? 네네. 몇천 원짜리 사서 바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저는 그것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내일 바르는 거를 둘이 얘기해갖고 설정을 했고, 네. 그다음 색깔은 아마 주연 배우가 그 색깔이 좋다고 했나요? 옷 되게 좀 했어요. 옷 색깔이라도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게 이 친구가 내가 초라하게 연기하지 않고 불쌍하게 연기하지 않고 초라해 보였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인서트를 안 따주셔서 그게 이제 너무 네일 아트에서 예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도 어쨌든 30대 초반, 20대 후반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죠. 아무리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디 가면 이렇게 없어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런 자존심은 있는 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할 게 뭔가 화장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 매니큐어를 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알바를 하면 다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서트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뜯어져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자잘한 디테일까지 해서 면봉으로 뿌리 부분을 지우고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서 해봤단 말이에요. 다른 네. 일 할 때는 다 지우고 하고 다시 촬영 때는 다시 이렇게 그것만 1시간 반 걸렸는데 인서트를 안 따서 감독님 인서트 컷을 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네. 그 저희가 편집에서 드러낸 게 거의 없는데 이 정민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하는 장면에 원래 좀 다른 여성분이 와서 그분은 이제 오피스 레이디가 한 회사원이고 뭐 사원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민이 알아보는 장면이 있고 그때 인서트를 따긴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딴 건 아닌데 그 편집하다 보니까 좀 루즈 초반이 궁지에 몰렸다. 초반이 루즈한 게 사실이라 지금도 많이 뭐 루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좀 배우분한테 죄송한데 좀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네, 아마 이제 그 하늘색 그 원피스를 가장 싼 가격이지만 그 새 옷을 입고 자기의 어떤 그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지금 그 내일 매니큐어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정말 찌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가 좀 탈출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송곳망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요소들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서트 컷의 어떤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질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첫 장면이 신호등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신호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그 첫 만남이 왜 신호등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도 또 신호등, 그러니까 횡단보도잖아요. 이 부분은 뭐 원작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작이 일본의 스크램블 그 제일 유명한 시부야에 거기서 실제로 아마 드라마에서도 거기서 찍은 걸로 아는데 그거가 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찍었던 것도 있고 뭔가 그 군중 속에서 둘만 이질적인 존재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주연 배우가 입었던 옷을 설정했고 준우도 여름철이었는데 반팔이 아니고 긴팔 회색 티를 입고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군중 속에 같이 있으나 이들은 따로 떨어진 존재로 보여지기 나침에서 어차피 밤신 가면은 둘밖에 걷는 사람이 없겠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는 군중 속에 넣는 거는 저는 그냥 저항 없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 원작과 다르게 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딱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하는데 신호등은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좀 약간 그 긴장감이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길거리에서 할 때보다 그런 좀 연출을 효과적으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이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찍을 때 너무 힘들었던 장면을 궁금해하셨어요. 그 힘들었던 장면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웃기거나 즐거웠던 장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영화가 흘러가는데 혹시 촬영 현장은 다른 분위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배우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나는 장면들을. 그렇게 힘들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속고를 저 얼마나 진짜 많이 걸리셨어요? 걸어요. 그거 진짜 진짜 많이 걸어요. 왜냐면 뭐 전체 프리샷 하나로 끝날 수도 없고 저희는 대사를 계속 맞춰서 걸어야 되니까 심지어 준호랑 둘이 주고받는 대사니까 네. 한 명만 실수해도 그냥 죽는 거야. 진짜 한 명이 이렇게 거의 다 왔어. 한 세 발짝만 가면 오케이인데 NG가 나지. 거기서. 그러면 이제 주먹에 힘이 들어가. 다시 백해서 다시 걸으 다시 백해야 네. 되는데 밤이고 우리가 되게 저희는 그냥 걷는데 카메라 감독님은 카메라를 들고 걷고 조명팀 오빠들은 조명이랑 반사판을 들고 소리 안 나게 걸으려고 진짜 이렇게 걷는데 이제 근데 그런 씬들은 나 또한 준호도 그랬겠지만 아 이거는 한 번에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압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해가 뜨면 못 찍으니까 근데 와 밤에 왜 맨날 밤에 걷는 거야? 항상 그렇게 약간 마음이 다급하게 찍었어요. 다급하게 찍고 어쨌든 준우가 촬영 경험이 많지는 않은 친구라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재현 배우에게 한마디 하세요. 네. 아니 정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이래야 성장이 있는데 준우는 진짜 다 물어봐. 그래서 저는 너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다니까? 저도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밤신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지. 시간이 조금 시간은 쫓겼는데 또 촬영 현장도 시간이 리미트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랄까 저는 항상 저를 예민하게 몰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우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준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아, 이 친구도 뭔가 되게 한예민할 것 같고 좀 센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무대 화장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너무 순한 거예요. 네. 너무 순하고 순수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랑 같이 예민하면 네. 저는 그걸 죽이는 편이거든요. 예민함을. 근데 준호가 순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잡고 가고 네. 준호가 이렇게 정말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네. 제일 힘들었던 건 걷는 거. 걷는 거. 그리고 웃겼던 것도 준호가 걷는 거. 왜요? 어쨌든 춤을 워낙 잘 추고 피지컬이 좋잖아요. 근데 준우는 네. 모델처럼 걸어서도 안 되고 그 걷는 게 너무 멋있어도 안 되는데 아 약간 이렇게 그루브가 있어. 걸으면 이거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랄까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닌데 그 친구가 여태 했던 NCT로서 네. 살아오면서 네. 걸었던 그 그게 기준. 습관이 돼서 근데 아예 습관이 되면 자기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준우도 걷는 거 연습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준우로 네. 걷기를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걷는 게 진짜 어려워. 그 인물로서 자연스럽게 걷는 게 너무 네. 어려운 건데 어쨌든 준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이 걷는 걸 만난 거지. 진짜 그래서 아마 엄청 이게 NG 나면 화가 나야 되는데 웃겼어요. 웃기고 되게 그냥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네. 다시 가고 그래서 준호가 한 번은 진짜 긴 거리를 걸어서 왔었어야 되는데 막판에 약간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NG를 내서 돌아갈 때 진짜 내가 그날 고생을 많이 한 날이라서 한 번 더 업어서 데려다 줬어요. 진짜 착하죠. 업었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다리가 거의 쩔뚝일 정도로 아팠는데 네. 약간 조금 이거 장경근인대 쪽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걸을 때는 이러니까. 쩔뚝거릴 수 없으니까 네. 힘을 주고 막 걷다가 진짜 다 왔는데 NG가 나서 이렇게 주저앉았더니 누나 내가 업어줄게.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와. 네. 이 영화의 고생은 어쨌든 감독님이 이걸 로드무비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네, 정세현 배우님과 박주현 배우님께는 고생다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박수를 한번 드리죠. 사랑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네. 안 계시지만
네,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서정적으로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배우님들이 한 장면 한 장면 고생한 흔적들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여기 지금 관객분이 감독님 TT라고 하셨는데 감독님 지금부터 감독님은 TT세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배우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그래도 그냥 계속 슛을 가신 거죠? 그 무자비하게. 네. 근데 뭐 무자비하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동절기면 모르겠는데 하절기는 해가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 네. 뭐 현재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 12시간도 못 찍어요. 원래 12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네. 거의 세팅 시작하고 하면 8시간밖에 찍을 수 없어서 그렇죠. 이 친구들 힘든 건 당연히 알고 사실 한 4일차 됐을 때 뒤로 끌려간 적도 있고 이분이 잠깐 와보세요.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좀 걷다 보면 힘든 게 그냥 우리는 한 장면만 찍는 게 아니고 테이크를 많이 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포함하면 하루에 막 이 정도 거리라도 100번 이상 왕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미안하죠. 그러니까 배우들에 대해서는 되게 미안한데 네. 완성을 안 하는 게 더 감독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는 좀 TT가 되고 TT세가 돼가지고 TT세가 되어서. 이분들을 네, 네. 걷게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안 찍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감독님이 TT잖아요. 내가 막 힘들 때 이제 감독님이 와서 많이 힘들지? 이거 하나는 난 다 놓거든. 나는 다시 걸을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T에다가 I에다가 표현도 못하고 이러시니까 미안하긴 한데 자, 다시 가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독님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뒤로 불렀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감독님 저도 찍어야 되는 거 알고 빨리 찍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감독님 저한테 많이 힘들지? 공감의 눈빛 하나 공감. 나는 다시 힘이 나는데 그게 왜냐면 또 초반 때였어요. 촬영 초반 때. 와 이대로 계속 하다가 내가 서운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아니 느껴지죠. 감독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감독님도 우리에게 지금 미안한데 말도 못하시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버티다가 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니, 잠깐 얘기 좀 정말 해줘. 박지원 배우님이 잠실 월타를 그 계단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40 몇 분 만에 이 완주하는 그 무쇠 소년단이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는 네, 이 영화의 엄청난 이 걷는 것들을 그쵸 소녀단 죄송해요 소녀단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또 그 촬영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들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그 준우가 정윤이라는 캐릭터를 실제로 몰입하는 데 있어서 배우님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을 갖고 연기에 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님의 경험과 이 정윤 캐릭터와의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 촬영하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사실 유니큐어도 제가 그랬거든요. 웃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묻는 그러니까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네. 아이고 이즈만 눈물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2학년 때까지는 인간수학 오디션에 붙기 전까지는 항상 장학금을 받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이제 좀 죄송했고 그래서 알바를 쉰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때가 생각 되게 많이 나고 근데 저는 정윤이랑 좀 다르게 힘들 때도 약간 밝은 척하면서 버티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뭔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라서 이번에 정윤이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데 버티는 건 똑같은데 뭔가 저랑 결이 좀 달라서 저는 나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내가 정윤이만큼 힘들었을까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은 대학 다녔고 그게 이게 뭐랄까 위안이 되잖아요. 대학이 별건 아니어도. 근데 정윤이는 학교도 뭐 못 다니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무원이라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낫진 않았나. 근데 엄청 생각이 많이 났어요. 대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고 이거 준비하면서 대학교 친구들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나서. 네, 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단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또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그간의 이제 연기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확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너무 울지 마시고, 네,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울면 더 아프니까, 네, 박수 한번 다시, 네. 오늘 답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냐 작가님도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뿌듯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질문 답변 소개해드리 못해 주신 분들께는 또 다른 또 토크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더 많은 질문 또 참여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인사를 좀 두 분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먼저 오늘도 어떤 시간이었고 또 관객들에게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가차없이 너무 이렇게 저희가 T라고 몰아세워서 여기 F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저께 했던 GV에서도 MBTI가 뭔지 다들 저 T라든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영화제 때도 얘기했는데 20년 정도 지나서 감독을 하게 됐는데 뭐 이거 얘기하면 또 티라고 할 것 같은데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오래 해서 그 연장선상에 이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끝나고. 근데 요새 이제 무대 인사 돌고 GV 하면서 느끼는 바는 감독이라는 직책이라든지 직업이 그 책임감이 엄청 강해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직업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흥행적이든 비평적이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영화제 때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좀 배 선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연 배우가 현장에서 저는 T이긴 하지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게 문자로 힘내세요 마이 캡틴이라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역시 그게 너무 위로가 됐고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어떤 배 선장으로서 이 친구들을 좋은 곳에 내려줘야 할 텐데라는 항해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상영이 끝날 때 언제 끝날지는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장에서 다 내릴 때까지가 항해라고 생각하면 그 상영이 끝났을 때 주연 배우가 좋은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이 또 주연 배우의 연기를 눈에 넣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F다! 전염됐다. 저희 관객분들이 그 큰 감독님을 보는 유람선을 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인 감독으로서 이 좋은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연 배우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감독님을 항상 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과 제 감정도 있지만 결국은 피를 잡은 선장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태 만났던 사람들, 감독님들 중에 가장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선장을 만나서 좋은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뭐 좋은 곳에 와 있으니까요. 네. 너무 그냥 그 영화가 하나 끝나고 났을 때 뭐 시원섭섭하고 다 이렇죠. 이런데 저는 이거 찍을 때 촬영 감독님도 되게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거 찍을 때 초심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고 캐릭터도 있겠지만 굉장히 내가 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조금은 행복함을 느끼며 이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좀 되게 인생의 가치관에까지 네. 영향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같이 해준 준호가 여기는 없지만 네. 재현이가 또 되게 누나라고 대우를 잘해줬어요. 업어줬으니까. 대우를 잘해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물어보라고 해도 보통은 안 묻거든 잘. 근데 정말 열심히 묻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작품에 진심이고 그냥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저는 이 영화를 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작품, 캐릭터가 좋으면 무조건 한다는데 네.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돈, 금액이나 인지도, 흥행 여부와 조금 멀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글쎄 내가 뭘 향해 달려가는가를 봤을 때는 결국은 좋은 동료들이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작품이었고 네. 저는 너무 앞으로도 감독님 응원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이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너무 많은 또 중심과 감독님의 힘을 넣어준 주연 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이 무대에 오셨지만 원작자이신 다카노 가즈아키 분이 또 보고 계시고 시나리오 작가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더 풍성한 이런 이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러면은 오늘 영화 보시고 좋으셨던 분들 좋은 말씀 많이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